최근에 철강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 예, 예. 이 현상을 보고 유 박사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 하나의 사실에서 우리 정부나 우리 철강업계의 소위 수입 규제라는 정부의 정책, 예.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구나. 예,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수입 규제나 이런 다양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과연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면 한국 철강사를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게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사실 저도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아마 작년 7월 말에 포스코가 스테인리스 평판 나변 제품에 대해서 제소를 했고 9월 달부터 예비조사를 시작해서 예비조사 결과를 금년 초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본조사가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들리는 그 소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당히 의견 다툼이 많고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아마 조정자의 역할로서 정부가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만 많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그 스테인리스 반덤핑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마저 지금 상당히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라는 이 소위 정부 정책이 그야말로 굉장히 표류하고 있다. 예. 제대로 성과도 못 내면서 많은 철강인들 사이에 갈등만 높이면서 지금 와서는 상당히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이 참 정책이 안타깝습니다. 예, 아직 조사 중이어서 흐지부지 끝났다고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떤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그러한 우려마저 사실 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수입 규제와 관련된 이런 정부 정책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번 이 사례를 우리가 철저하게 평가하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수입 규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이제 철강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이제 성장의 한계에 진입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많은 저가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산업보호 차원에서 스테인리스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에서 사실 무역 정책 수단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스테인리스가 아마 그 첫 번째 맞습니다.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테인리스 제품이 앞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무역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표본이 될 거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아마 좀 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어떤 진행 과정이나 혹은 조정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든 이번 이 사례를 우리가 아직 덜 끝났지만 그렇죠. 예. 끝날 점이나 중간 단계에서도 계속 좀 평가를 하면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수입 규제를 할 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주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처음부터 이야기를 좀 한번 그 원인을 우리가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 이제 포스코가 제소를 했습니다. 이 청산이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고 굉장히 높은 원가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해서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그게 용이하지 않자 이제 대표적인 국내 유통인 길상과 함께 부산 지역에 냉영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또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포스코가 이제 굉장히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때부터,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제품의 수입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스코가 조금 더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낀 것은 길상과 인리 청산이 한국의 스테인리스 냉영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위기 의식을 느낀 것이 아닌가. 그 이전에는 사실은 포스코가 약간 현실을 좀 인정하지 않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설마 뭐 청산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예, 사실 뭐 청산이든 뭐 수입 제품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에서 포스코가 많이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가 일정 부분을 그 수입산에 이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입이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영업이익이 상당히 사실 악화된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괜찮았어. 그것도 참을만 했다. 어떻게 보면 그랬었는데 청산과 길산이 냉영 공장을 한국에 짓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스테인리스 산업의 그런 존폐, 생존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포스코가 상당히 심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우려에 직면한 포스코가 다음 카드로 내놓은 게 이제 수입 규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 규제. 결국은 이게 이러다가 이제 한국 스테인리스 산업이 정말 난리 난다. 네, 어떻든 정부가 나서서 AD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제 네, 이런 제안을 그렇죠. 했고 여기에 정부가 굉장히 선뜻 동의했습니다. 예. 사실 요 단계에서 좀 더 그 초기 단계에서 이 어떤 AD가 과연 최선의 수단인지, 현재 진짜 그만큼 위기인지, 위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정부 주도의, 포스코의 어떤 입장만 듣지 말고 정부가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일을 시작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 사실 이제 제소를 하면 한 2개월 정도 이제 이걸 이제 예비 조사를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결정하고 나면 이제 예비 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거다. 그게 제가 보기엔 한 2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비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 상당한 그러한 뭐 산업 피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덤핑이 있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은 못하지만 그런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실질적으로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저는 그 예비조사가 가기 전에 산업 피해를 먼저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산업 피해가 있을 시에 예비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 뭐 같이 뭐 덤핑을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또 산업 피해를 예비조사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은 조금 좀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조금 타당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특히 아무리 덤핑을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에 산업 피해가 없으면 사실 반덤핑을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걸 뭐 입증할 그렇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네. 입증을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에 피해가 있었느냐 하는 게 입증이 돼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제로 덤핑을 했느냐, 얼마만큼 덤핑을 했느냐를 조사하는 게 순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소를 하고 예비조사 가기 전 그 단계에서 좀 구체적으로 포스코 혹은 제소자가 주장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산업 피해를 좀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그때 산업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 조사를 하기 전에 좀 산업 피해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라는 걸 밝히고 그래서 덤핑 조사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나가면 훨씬 더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을까. 당시에 그러니까 포스코가 느끼는 이 위기하고 예, 예.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이 그만큼 피해를 받느냐를 입증할 수 있는 그 현실하고가 저는 갭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 또 그러고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을 구성하는 많은 주체가 꼭 포스코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그렇죠. 취약한 데는 포스코가 아닌 다른 기업들일 겁니다. 예, 예. 예, 그런 분들이 겪는 그 위기, 어떤 피해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 이제 포스코가 가지는 위기, 소위 대청산과의 위기,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제 제소자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피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겠죠. 예. 그 제소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첫째는 포스코가 제소자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예. 특히 이제 포스코가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산업 피해를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제소할 당시에 포스코는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그 피해가 있다. 영업이익도 크게 떨어지고 국내 점유율도 많이 하락했다. 예. 수입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소를 했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이제 예비조사를 전에 한번 결과를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그 H형강 그 반덤핑 그와는 달리 산업 피해에 대해서 뭐 실질적인 피해 등이 경미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다고 전에 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포스코 제소자가 실질적으로 느꼈던 그러한 산업 피해와 또 예비조사에서 나왔던 그런 피해, 산업 피해, 약간은 인식의 격차가 조금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수요업계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피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한 수입 제재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당장 그런 그 수입업체라든가 혹은 그 수요업계들이 당장 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 규제가 국제적인 관계의 문제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의 어떤 그런 기업 간 그렇죠. 갈등의 문제가 네, 예.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작게 본 게 아닌가. 예를 들어 그 부분은 결국은 그 포스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정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 주도의 AD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전체가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